안녕하세요. 더 스마트 상속 전문 변호사 김동일입니다. 오늘은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경우를 경우의 수를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망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아니면 제3자인지에 따라서 경우가 좀 나뉘고요. 재산을 증여한 방법이 생전 증여인지 아니면 유언에 따른 유증인지에 따라서 경우가 좀 나뉩니다. 이런 기준으로 살펴보면 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속에 있어서 제3자는 최선순위 상속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재산을 주는 방식도 망인이 생전 증여를 하는 방법 아니면 돌아가신 이후에 유언을 통해서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 이 2가지 경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4가지 유형이 모두 섞여 있는 사례는 있을 수 있습니다. 편의상 이 2 조건에 따라서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거를 네이밍을 해보면요. 첫 번째로 상속인 생전 증여형, 두 번째로 상속인 유증형, 세 번째로 제3자 생전 증여형, 네 번째로 제3자 유증형, 이렇게 나뉠 수 있고요. 이 4가지가 모두 섞여 있는 사례들은 그냥 5번째 혼합형이라고 네이밍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 4가지 각각의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기 전에요.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고 유류분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본 다음에 각각의 유형별 특징을 짚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류분은 유족의 생존권 보호와 상속재산에 대한 형성에 대한 기여, 그리고 상속재산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두고 있는 제도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까지는 망인이 생전재산을 어떤 식으로든지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통해서 유족이 이를 찾아올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나라에 이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독일이나 프랑스, 일본 같은 몇몇 국가들이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상담을 하다 보면 유류분 제도가 사라진 것 아니냐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얘기를 나눠보니까 지난 4월 25일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형제자매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에 대해서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거고요. 그리고 유류분 반환 청구 시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는 게 위헌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는 합헌 판결을 했기 때문에요. 현재도 유류분 청구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망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은 사람은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말씀도 하시는데요. 이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본인이 받은 재산과 유류분 금액을 비교해서 유류분 금액이 본인이 받은 재산보다 크다면요. 그 차액만큼은 재산을 많이 받은 상속인이나 제3자한테 유류분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유류분 계산하는 방법을 아셔야 할 텐데요. 유류분 기초재산액을 우선 확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상담을 드릴 때는 보통 이걸 용광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용광로 안에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공동상속인들에게 증여된 재산, 이 증여된 건 생전증여나 유증이나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제3자에게 증여된 재산, 이 재산들을 모두 용광로에 넣고요. 그 가액을 모두 더합니다. 그럼 여기에 현금도 있고 부동산도 있을 텐데요. 부동산은 다 돈으로 환산해서 더해야 합니다. 그럼 그 환산하는 시점이 문제가 될 텐데요. 우리 법은 망인이 돌아가신 시점, 즉 상속 개시시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액을 책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상담자분들이 망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았는데 이걸 상속 개시 전에 망인 돌아가시기 전에 팔았다. 그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해서 상속 개시시로 환산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오락가락 하다가요. 최근에 이에 대해서 명확히 결정을 하였는데요. 망인 돌아가시기 전에 망인으로부터 받아서 처분한 재산은 그 처분 가액에 망인이 돌아가신 시점까지의 물가상승률을 곱해서 금액을 환산하게 됩니다. 다만 이 용광로에 망인이 주신 모든 재산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요. 망인으로부터 받은 재산 중에 상속분을 먼저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금액만 이 용광로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만원, 30만원 용돈을 받은 거는 여기에 포함을 할 수 없고요. 또 자녀 중에 국내에 있는 일반 대학에 다니는 자녀에게 등록금을 지원해 준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 용광로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3자에게 준 거는 1년 이내에 준 것만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용광로에 넣은 재산들을 다 더해서 본인의 유류분 비율만큼을 곱한 금액이 본인의 유류분액이 되고요.
그 액수가 본인이 망인으로부터 받은 금액보다 적으면요, 그 차액만큼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유류분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는 설명을 드렸고요. 각 유형별로 어떤 특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 1번 유형은 상속인 생전 증여형인데요. 이 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용광로 안에 있는 금액을 다 계산을 해보고 본인이 받은 재산이 그 용광로에 있는 재산을 모두 더한 금액에 본인의 유류분 비율을 곱한 금액보다 작다라면은 그 차액만큼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유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보통 유류분 청구를 하시겠다고 오신 분들과 상담을 해보면 상속재산이 상당히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상속재산에서 먼저 분할을 받고 그 분할을 받았음에도 유류분 침해가 있다라면은 유류분 청구를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은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제기해서 상속재산에서 분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담 오신 분들이 첫째 오빠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많이 받긴 했는데 돌아가시기 10년 이전에 받은 재산이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 청구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유류분 반환 청구는 망인이 돌아가시기 10년 이전에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하신 거라도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오해가 왜 생겼나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상속세 신고를 할 때는 10년 이내 공동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10년 이전에 받은 부분은 유류분 반환 청구가 안 되는 건가 하는 오해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신고할 때는 10년 이내 재산만 하지만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때는 10년 이전에 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거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번 유형은 상속인 유증형입니다. 망인이 돌아가시면서 특정 상속인에게 본인의 재산을 다 유언으로 유증을 하신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 유언이 유효한지를 검토를 꼭 해보셔야 됩니다. 망인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언을 하셨다라면요, 유언을 하실 수 있는 정신 상태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언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민법에 5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유언의 방식은 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 하나의 요건이라도 빠지면은 그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유언이 무효가 되면은 그 유증재산은 유증되는 게 아니고요, 상속재산으로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상속재산 분할을 통해서 받으셔야 되고요. 상속재산 분할로 받는 것과 유류분으로 받는 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유류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유류분 금액이 상속재산으로 받는 거에 비해서는 절반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유언장이 유효한지 유언이 유효한지 꼭 확인을 하시고 유언장이 유효하지 않다라면은 거기에 대한 법원의 심판을 받으셔서 그걸 상속재산으로 받으시는 게 보다 유리합니다. 3번 유형은 제3자 생전 증여형입니다. 망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생전 증여로 제3자들한테 재산을 넘긴 상황을 말하는데요. 이 제3자에는 학교나 교회, 지인, 친구, 그리고 최선순위 상속인 이외에 최선순위 상속인의 배우자, 손자, 손녀 이런 사람들이 다 제3자가 됩니다. 그래서 망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에 재산을 증여했다든지 아니면 며느리나 손자, 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사례들인데요. 이때도 혹시 상속재산이 남아있는지 살펴보시고요. 상속재산에서 먼저 돈을 받으실 수 있으면은 유류분 청구는 못하고 상속재산에서 분배를 받으셔야 되고요. 제3자에게 증여가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망인이 돌아가시기 1년 이전에 한 증여에 대해서만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증여를 받은 사람이 1년 이전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재산을 받으면은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유류분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받았다라면 1년 이전에 받은 거라 하더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문제되는 거는 1년 이전에 배우자나 손자녀가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제3자이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 청구가 안 되는데요. 며느리나 손자, 손녀가 받은 게 상속인이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면은 다시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그때 상속인은 그 제3자가 아닌 그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나 손자, 손녀에게 증여를 했어도 그 며느리에게 준 이유가 세금 문제 때문에 내가 내 자식한테 재산을 주려고 하다가 며느리와 공동명의로 이전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자식한테 주려고 했더니 자식이 나도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내 아들, 딸에게 재산을 줘라 그렇게 요구를 해서 손자, 손녀에게 좀 증여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손자, 손녀나 배우자가 받은 게 아니라 그런 요구를 한 자식이 받은 걸로 봐서 그 자식을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라면 역시 기간 제한 없이 1년 이전에 받은 증여라도 유류분반환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제4유형은 제3자 유증형입니다. 왕인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제3자, 즉 학교나 교회, 상속인의 배우자, 손자, 소녀에게 증여한 경우인데요. 유증의 경우에는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이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원래 제3자의 경우에는 1년 이전 증여는 반환을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한 제한 없이 바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바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며느리나 손자, 손녀가 받은 걸 상속인이 받은 거라고 주장할 필요 없이 바로 며느리나 손자, 손녀를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혼합형입니다. 왕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도 증여하시고 제3자에게도 증여하시고 유증을 통해서도 상속인에게 유증하시거나 제3자에게 유증하는 대부분의 사례가 어쩌면 혼합형일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유의하실 점이 유증재산에 대해서 먼저 유류분반환 청구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전 증여의 경우에는 이미 증여가 끝났고 그 증여된 재산에 대해서 법률관계가 이미 많이 형성되어 있어서요. 생전 증여를 반환하는 것보다는 이제 재산이 이전되는 유증에 대해서 먼저 반환하도록 우리 민법 1116조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전 증여를 받은 사람과 유증을 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라면요. 우선은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유류분반환 청구를 하고, 유증을 받은 사람부터 유류분을 받고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생전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또 유류분 청구를 하셔서 받아야 됩니다. 우리 법인에서 이와 관련해서 수행했던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인은 아들 둘 포함해서 6이었고요. 나머지 분들은 딸이었습니다. 왕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생전증여로 첫째 아들에게 50억 정도 되는 재산을 생전증여한 상황이었고요. 돌아가시면서 나머지 재산 50억 정도 있는 거를 둘째 아들에게 유증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딸 넷은 아들 둘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를 했는데요. 이때 처음에는 청구할 때 아들 둘에게 반반씩 나눠서 유류분 청구를 했습니다. 저희는 첫째 아들의 대리인이었고요.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민법 1116조를 근거로 우리는 생전증여를 받았고 유증받은 둘째 아들이 있기 때문에 유증에서 먼저 반환을 해야 된다. 둘째 아들이 먼저 본인이 유증받은 50억에서 유류분 반환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재판부에서는 법조문이 있기 때문에 저희 쪽 주장을 받아들여서 둘째 아들이 딸 넷에 각자의 유류분 8억 원씩을 지급하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뢰인인 큰아들은 유류분 반환을 전혀 하지 않으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유류분을 유형별로 나눠서 각각의 유형별 유의점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본인의 사례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유의점들을 유의해서 유류분 반환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 전문 변호사 김동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